그다음에 이제 특허 기간입니다. 이 특허 기간은 원칙은 여러분 10년인데요.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져요. 예, 그래서 이게 크게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기간은 3개의 개념으로 나눠진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10년짜리, 5년짜리,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인데요. 자, 우선 10년짜리, 5년짜리는 그렇게 정해진 거고요. 이 밑에 전시장과 건설장의 특허 기간만 좀 설명드리면 될 텐데, 여러분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 뭐 하는 일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려서 아시죠? 근데 요거는요. 이 앞에 10년, 5년 이런 것처럼 일률적인 특허 기간을 설정해 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전시라는 게 뭐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시를 뭐 한 달만 할 수도 있는 거고 2달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큰 전시 같은 경우는 6개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 전시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몇 년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건설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를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보세 건설장의 특허 기간은 달리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어떤 거는 20년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뭐 10년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건 5년 될 수도 있는 거고 건설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률적으로 몇 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박람회 기간을 고려해서 관할지 세관장이 정한다. 건설 기간을 고려해서 관할지 세관장이 정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둔 거죠. 그래서 요거 그 개념 잡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0년짜리, 5년짜리 그리고 관할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특허보세구의 특허 기간은 크게 3개로 나뉘는구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장치 기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특허 기간과 장치 기간은 다른 개념이죠? 예, 그래서 특허 기간은 말 그대로 특허가 존재하는 기간이고 말 그대로 장치 기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정보세구역에도 여러분 있었던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를 근거하기 위한 규정? 바로 매각하기 위해서 어떤 이 물품을 매각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럼 특허보세구역의 장치 기간은 어떻게 개념을 잡으면 되냐면요. 오히려 이게 더 간단합니다. 개념을 잡을 때는 보세 창고냐 보세 창고가 아니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 창고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외공품과 내공품은 1년의 범위 내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근데 그럼 그 밖에 특허보세구에 그런 건 뭐냐면 창고 빼놓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판매장, 전시장, 건설장을 전부 다 표현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 장치 기간은 특허 기간 자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세 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특허보세 구역은 간단히 말하면 장치 기간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다른 보세 구역에서는 장치 기간이 없냐면요. 이 다른 이 보세 구역에서는 매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실무적으로 왜 매각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냐면 이 나머지 보세 구역들은 각각의 운영인들이 어떤 말 그대로 그 재고량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말 그대로 그 보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재고량을 스스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스스로 이게 이 물품이 계속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세 창고는 바로 그런 곳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완제품 또는 뭐 소비재 이런 것들이 그냥 통관하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화주들의 어떤 개별적인 소유랑 어떤 그 잔고 관리 이런 게 되는 곳이 아니죠. 그럼 이런 곳은 뭐가 있어야 된다? 장치 기간이 존재해야 되고 장치 기간이 넘어서면은 매각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잡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반입정지 특허 취소 이런 개념들은요. 바로 이 여기 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법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재 중에 좀 작은 제재가 특허 반입 정지 규정 그리고 조금 센 게 특허의 취소 규정이죠. 이건 아예 이런 짓을 하면 취소해버리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반입 정지 규정 그 말 그대로 크게 4개 그리고 그 세부 규정 이런 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선 1번은 장치의 물품에 관세를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러면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2번은 가장 뭐 실무적에서 흔한 어떤 반입정지 사유가 되는 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창고에서 여러분 가장 흔한 법 규정 위반은요. 통관이 안 된 물품을 반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한 법 규정 위반이죠. 그다음에 3번은 시설의 미비. 바로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특허의 요건인데 법상의 요건이라고 개념을 잡아드렸던 거 있잖아요. 어떤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장치 면적 이런 걸 갖춰야 된다. 그거에 대한 것을 말 그대로 어겼다면 그러면은 또 제재를 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4번 요거는 재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요. 말 그대로 이런 경우, 세부적인 이런 경우도 반입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조조사 결과 원자재 소유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창고를 제한 나머지 특허 보세 구역은 원자재 관리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아요. 이러면은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말이고요. 그다음 1년 동안 반출입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6개월 이상 보세 작업을 안 해요. 좀 이러면은 더 이상 이 보세 구역을 솔직히 존속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무조건 이때 특허 그럼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한번 경고부터 먼저 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운영인의 1년 이내에 또 법을 위반했네요. 네, 바로 이런 추가적인 개념들이 다 반입정지 사유입니다. 다음에 이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는데요. 자, 이 과징금 부과 규정은 좀 전에 공부하신 반입정지 규정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반입정지 규정은 결국 이런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보세구역에 물품이 들어가는 것 또는 나가는 거를 막아버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러면 원래는 이 규정은 특허보색의 운영인에 대한 제재인데 이것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그 보세 창고를 운영하는 그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말 그대로 꼭 반입정지 대신에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과징금 부과 규정이에요. 그래서 꼭 반입정지를 시킬 게 아니고 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제재를 가하자라는 개념이죠. 왜? 이것 때문에 이거 이용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까 봐. 예, 그래서 이 과징금은 그래서 반입 정지 규정 가름하는 처분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최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연 매출액의 100분의 3, 즉 3% 이하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해 두시고요.